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25년 8월 2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조금 녹화를 일찍 시작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반 트럼프와 이재명의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 해요. 주로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시간 후에 많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땡겨서 했고, 땡긴 내용에는 우리가 미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향성,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비추어지고 있는 핵심 의제랑 실제 다루어질 핵심 의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거기다 좀 자극적인 내용들까지 좀 등장을 하지요. 비행기 내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제가 제목만 지나가다가 봤는데 유튜브 상으로 실제 이재명이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단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시간에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미국이 우리한테 대만에 중국과 무력 충돌이 있을 때 한국군을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청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한번 여태까지 채널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장면인데 제 전체적인 인상은 이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평소에 이재명답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많은 걸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숨기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고, 질문을 좀 주워 삼킨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대통령들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국익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타당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될 부분인데, 말을 받아주면서 좀 받아주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주워 삼키는 모양을 제가 좀 연출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으로부터는 보기 힘든 모습이고, 그것은 뭔가를 감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또 그것을 애둘러서 본인의 의지를 실은 추상적인 몇 마디를 보태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 느낌은 이재명은 지금 트럼프 미팅을 가는데 뭔가를 경계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기돼 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이 물밑으로 지금 사전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물론. 그래서 예상 밖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런 느낌을 잘 받았어요.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섞어서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게 기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대만 유사시 한국 군사 개입을 요구했느냐?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것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다. 쭉 말씀드리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낯서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물론 닭걸과 저도 닭걸을 남기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해요. 그래서 부분적인 댓글을 이제 제가 가끔 보긴 보는데,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가지고 한번 계속 좀 반복스럽지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이라도 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은 판단의 선에 서 있을 수가 있어야 되죠. 제가 뭐 미래를 바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재인 때의 큰 글의 후속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현될까 말까라는 맥락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국내 뉴스 정치 이야기를 가끔 하다 보면은 특정 정치인들 보면은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는 뭐 오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저거는 누구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개인적입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제 기준으로 판단할 따름입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높으냐 훌륭하냐, 이것은 제 그릇의 크기에 직결된다고 보고, 얼마나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사느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들의 큰 모습이라고 봅니다. 좋은 점은 칭찬하고 나쁜 점은 비판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은 벌 받은 일을 했고 예전에 벌 받은 일을 했다라고 말했더니 또 이렇게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가 한국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민주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 내부의 개혁에 활용하려고 한다. 예, 거기서 오는 어떤 분탕이나 뭐 정계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들, 우원식 류의 또 통합, 민주당의 거대 민주당에 저항하는 진보 보수의 결합체, 내각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문제 돌파구, 그것이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큰 사안이 있어야지 덮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한 번 더 씻는다. 깨끗하게 재출발할 수 있게 정치판도. 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자,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에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는 뭐 빨갱이, 못된 놈, 뭐 이 정도 차원에서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뭇 쉽지만은 국내 정치 같은 것은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언론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해외 언론에 대해서 해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푸틴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특정 또 이유 없는 어떤 존중, 미국 대통령에 대한, 네. 자,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이유 없는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져 나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저는 국내 언론도, 국내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분들 손을 내밀고 있어요. 꼭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루에 꼭 한 편씩의 영상을 초심을 잃지 않고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오래된 듯한, 올드한, 낯대는 분위기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들었습니다. 기사를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부강한 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하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70년대 이럴 때 나라를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부강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제가 봐서 종합적으로는 5위권 내에 강국이고 미래의 방향성까지 치면 수준이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다들 우리도 스스로도 이해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야기한다. 예. 거기서 오는 어색한 감도 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이것은 뭐냐? 이번 미팅, 이거 동포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지금 트럼프와의 미팅을 계기로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대전환이라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목전에 왔다. 예, 나머지를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할 수 없죠. 1, 2번 같은 경우는 다 그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발표해야 되고 트럼프가 여기에 있는 모든 크레딧을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푸틴도 배려해주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되게 조바심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재명이 뒤에서 작업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기자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리면 아마 기사들 쫙 나올 거예요. 언론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외부 이야기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사들이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는. 자, 그러다 보면 길이 들어서 멍청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질문한 거 보세요. 2018년의 재현이냐? 2018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북 이제 이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트럼프 자주 만나고 하는 그 시즌입니다. 김정은하고. 그때 이 기자 질문이 2018년에도 이런 한미 정상 그때 트럼프하고 문재인 간에 하고 그다음 북미 대화가 되게 활성화됐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문재인이 트럼프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일본을 빼버리고 이러면 미국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간지러운 거 다 긁어줄 수 있는데 중국 견제까지 포함해서 트럼프가 이 말이 맞다. 근데 브레이크 걸린 거죠. 존 볼튼. 오늘 압수수색 받는데 무슨 정치적 압박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다. 그때 파토를 내게 했던 장본인 하노이 회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이 정도 안다. 이 질문 되게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답을 이렇게 하더군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안 좋다. 그때 이미 북한 핵무기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미국 타격할 수 있는 거. 핵무기가 더 고도화됐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됐다?
저는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그때 아베가 길길이 날뛰었죠.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외란을 일으켰을 정도니까 아베는 죽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시다가 길길이 날뛰다가 기시다도 한 방에 갔습니다. 이시바가 됐는데 자민당이 흔들거립니다. 선거에서 연거푸 크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찍소리 못합니다. 안동소주, 안동찜닭을 대접할 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 아닙니다. 북러 상호 바이오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서 잘려져 나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된 겁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트럼프 개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김정은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년 전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까? 훨씬 좋죠. 예, 이것은 너무나 거짓말인 게 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문재인한테 약속을 한 게 있죠. 우리가 일본 아니고 우리 한국의 힘으로 한반도 북미 종전선을 미국이 해주게 되면은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줄 거다. 그게 푸틴이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왜 푸틴하고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고 잘 통하니까.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믿을 거예요. 자, 문재인이 김정은을 설득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언론들 이런 걸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미국 편에 서주겠다. 그게 주한 미군인을 지금 2만 명 감축하는 것이고 주한 미군 기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남한에 북미 종전선이 되더라도 그거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딥스테이트에 놀아놨던 바이든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건 훨씬 좋아진 거죠.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더 커진다, 판이. 예. 그래서 대만 유사시라는 개념도 지금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야기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 주도했고 기시다가 좋은 기회다라고 날뛰었죠. 거기에 윤석열까지 동참해서 이용을 당했죠. 그때 군사적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는 군사적 긴장과 지금은 협상과 경쟁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을 봤을 때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자, 문재인이 그걸 약속을 하고 그 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한반도 소통시켜주고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되면 그건 김대중 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우리 국민 모두 알아야 되는 이야기고 역사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남북 간에 둘이 화해하자고 해서 화해할 수 없다. 그게 현실 인식이에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특히나 러시아와 미국의 구도가 해소가 돼야 된다. 적대적 관계가. 자, 그 첫 단계로는 뭐냐?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화회담으로,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것, 즉 북미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남북이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우리는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서 미국한테 남북이 소통이 됐을 때 유리한 국민이 도래하게 됐을 때 그것을 굉장히 홍보하고 준비한다. 그게 김대중의 작전이고 그 다음 노무현, 문재인 때오면서 계속 그것을 추진했고 문재인 때 될 뻔했죠. 이재명 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상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일본을 밀어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정치인들 웬만하면 대만 많이 방문했고 대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아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일본이 지금의 헌법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는 명분으로서 미국한테 그 일을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런 족쇄를 풀어달라. 이게 일본의 거래였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 상황에서 일본은 대만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의 게임이 이겼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사적인 긴장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어요. 바이든 때보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영향을 행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처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부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뭐냐? 대만 문제로 이것을 부강한 나라의 개념을 적용시키면은 알겠어, 우리가 결정할게. 한국이 전 세계 유라시아 대륙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요 거점이고 생산의 기점이 되고 미국의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죠. 요소가 국가가 되는 거죠. 파트너 국가가. 자, 거기에 위험을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굳이 답변을 하자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가지고 말씀 많이 드렸지요.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 전에 소개드린 건데 이때 만난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사진을 뽑아놓고 트럼프가 예측 불허다.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협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이재명도 이시바한테 뭐 조언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무게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이야기 다 되고 있죠. 비록 이런 사진이 잡혔지만 결국 트럼프는 문재인한테 설득을 당했고 문재인은 김정은도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 언론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시겠죠? 네. 자.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전혀 전혀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1년 5월 문재인은 트럼프하고도 회담을 했고 바이든하고도 회담을 했고 바이든도 21년 겨울에 거의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큼 북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의 뜻을 개성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녹아 흘러 있어요. 여기에 성명서에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정권의 전복 시도치 않음 이것을 윤석열이 깨려고 했죠. 미국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판문점 선언과 이거는 이제 김정은과 저희 문재인이 한 것이죠. 18년 4월 싱가포르 공동성명 18년 6월 요거는 북미 간에 한 것입니다.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네, 바이든마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이제는 타이밍이 왔다.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치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단순한 어떤 군사적 위협의 해소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 때 아마 처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제압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 김정은이 양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디 보니까 좀 언짢은 투로 남기신 댓글에 보니까 뭐 북한이 체제 변화가 어떻고 그래서 전편일률 중에 그런 말씀들이 남아 있던데 그거는 2018년에 싱가포르 공동성명 하노이 공동선언을 했을 때 그때 이미 결론이 났을 거예요.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그 방향이 뭔지는 모르고 저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의논이 됐고 결론은 나와 있다. 그것은 남북이 다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이 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북미 종전이 빨리 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위험 요인으로 간주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핀 기시다 그리고 이시바 핵무장 부축했고 그렇죠? 아시아판 나토 군사동맹 안 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삐져서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 자민당의 정치적 선거에서의 몰락 그것이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은 시간 좀 걸리겠죠. 예. 이것도 자주 찾게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작년 24년 9월 18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현재는 이게 공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에 지금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이제 북미 종전선언을 할 때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실무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때 작년 9월 18일에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될 것이 확실시 되니까 대중국은 외교적 협상과 경쟁의 동시 진행이다. 이것이 딥스테이트이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세력로 교체가 됐든지 간에 트럼프가 이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트럼프판
햇볕 정책에 대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결정된 거예요. 이와 동시에 뭐가 결정됐느냐? 아시아 나토 한미일 군사동맹권이 물 건너가게 됩니다. 맥락이 같잖아요. 좀 전에 동아태 차관보 발언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렇다고 중국하고 친구가 되겠다, 절대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린다. 그것은 북미 종전선언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때 미국이 아시아 나토를 제안을 거절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좀 이야기예요. 모순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처음에 주도했었으니까. 여기서 일본이 기회를 받고 올라탔지요. 자, 각자 다른 꿈을 꾸면서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동아태 차관보 이야기하고 같이 나토 제안 거절, 스스로 했던 것을 스스로 지워버린 겁니다. 예, 그게 일본의 길길이 날뛰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그 내용이고,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다, 우리 안전 보장을 안 했으면. 미국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무인기 보냈을 때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캠벨이죠,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외교부 차관, 일본 외교부 차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업고 한반도 비핵화 중요하고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그리고 기존에 한미 간 군사동맹, 그리고 미일 간 군사동맹으로서 간다.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경고하고 갔어요. 그게 작년 10월 1일인가 뭐 이때예요. 그 2개월이 있다가 그때 이시바가 갑자기 퇴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채 안 남았는데 한국 날라와서 당일치기로 윤석열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자 12월 초에, 그때 이미 대북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여러 가지로 고조시키고 있었고, 불장난으로 12월 3일 내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모르겠느냐? 이재명이 모르겠느냐?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문재인이 모르겠느냐? 이 흐름을. 저도 보이는데, 언론 보도만 보고도 알죠, 당연히. 김현정이 이걸 안 보고 있었겠느냐? 서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하고는 소통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통할 이유가 없죠. 그 장본인이 대통령이 당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 순방하는 과정에서 미국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 대 타이완 총통의 요청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대만 총통이 남미를 갈 일은 많이 없거든요. 경유를 하려면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거나 쉬었다 가야 돼요. 가장 먼 곳이니까 남미를 가게 돼요. 보통 미국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가잖아요. 우리도 남미 출장 가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남미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남미를 출장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지경이에요. 지난번에 여자 총통이 있을 때는 됐죠. 그럼 북한이, 죄송합니다. 보통 중국이 길길이 날뛰어요. 예. 하나의 중국에 미국이 약속을 어긴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타당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친미파인이 졌잖아요. 친중파가 선거에서 졌고, 라이칭들은 친미파입니다.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방문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한다 하면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명분이. 예. 그러면 정말 연합군 형성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트럼프와 합의를 통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확장을 가져오고 유사시에 중국과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냐 안 하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젤렌스키한테 시켜서 러시아 도발해, 돈바스에다가 내전을 확장시켜, 민스크 협의를 깨버리고 공격해. 우리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자, 또 다른 것은 이거죠. 지금 젤렌스키 안전부장 요구, 처음에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면 크리미아 반도까지 달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때려잡은 셈이죠. 그래서 안전보장까지 해주겠다. 영토 뺏기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러시아가 두 개 주를 양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큰 거고 거기 합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토가 아닌 다른 유럽이 당사자니까 유럽 국가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토 군사력의 70% 80% 이상은 미국입니다. 그거 빠져나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틀이에요. 그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즉 나토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래갖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근슬쩍 나토가 붕괴된 거예요. 이것이 푸틴에 대한 서로의 주고받음이에요. 푸틴과 미국의.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가면 나토가 붕괴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유럽이 알아서 해야 됐어. 그러면 유럽도 그것을 용인을 한 셈이거든요. 즉 그것은 푸틴을 통해서든 아니면 트럼프를 통해서든 간에 푸틴이 서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푸틴을 찾아가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알라스카 미팅을 이끌어낸 위트코프 특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푸틴, 나토와 유사한 안보보장 용인키로. 나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게. 즉, 이것은 미국이 나토를 빠져나간다. 나토가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래가 된 것입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는 트럼프의 말 맞다나 이제 탄력을 살려서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준이 이 다음은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랑 미팅하기 가기 전에 신경 써가지고 직접 통화를 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업데이트를 해준 거잖아요. 예. 자, 이야기 이게 부연 설명이죠. 나토가 아닌 유럽 중심의 새로운 안보 체계. 미국도 지원도 하고 관여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립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전형적인. 이 보도는 국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보도죠. 나토의 해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 자, 이런 이야기 나왔죠. 푸틴 트럼프 회담 앞두고 김정은과 통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공개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은 일본을 원래 못 따라갑니다. 자, 아까 항공기 기내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 나름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데스크 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외신 부분은 조정이 있다. 각 주요 언론사마다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어느 순간에 풀리면 되니까 그것은. 기자들이 이게 대해서 몰라서 이런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고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에서 틀어막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북극 항로 시대가 현실화됐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다 이재명 5년의 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화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 알래스카 주지사 거기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척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이재명이 그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던 그 당일날 아침에 이재명을 후보 시절에 방문하고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미국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다는 거죠. 알래스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올라간다. 미국판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북한하고 왜 미국하고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극 항로가 부산이 아니고 후쿠오카나 동경을 통해서 일본 남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의 효능이 떨어지고 부산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시바가 이번에 그런 기색을 보였습니까? 이거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재명이 이야기한 남북 간의 핵 합의, 평화적 통일, 비핵화를 이시바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시적이냐, 그게 미국하고 이야기할 거냐, 이번에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게 핵심이죠.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그건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고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그 목표를 우리 한번 재확인한 것이다. 요 정도 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북극 항로 시대 현실화 내년부터 시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매여 있다. 이재명도 상기되어 있다. 스태프들도 상기되어 있다. 대통령실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들의 제스처와 표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요 밑에 대머리 사람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의 지금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정치적 이벤트를 예전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때 탁현민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벤트를 잘 갖고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계가 적극적인 협력을 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엄청난 이벤트판, 잔치판을 어떻게 끌어낼지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잔치판이. 그때 우리 문화계의 역량이 뭐 타켄민 스스로가 나서든지 아니면 타켄민 2, 타켄민 3가 합동 작전을 통해서 최고의 문화적 이벤트. 우리 뭐 올림픽 대회 같은 거,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개최식에 신경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어떤 정치 문화적 이벤트. 트럼프를 띄워줄 수 있는 그 와중에 한반도가 부상을 하는. 예. 그리고 그 그늘이 중국에 드리워지는. 네.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시작했지 않았겠느냐. 지금 내년에 보니까 30분 정도 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내 언론 보도를 봤더니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이것은 많은 것들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쉬운 부분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 러시아 반응은 낙관적이지만 젤렌스키, 푸틴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3자 미팅.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시키는 거. 지금 이게 패키지가 같이 맞물려 있고 며칠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이재명 미팅과. 이건 한 패키지예요. 기자들도 누구도 그걸 묻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묶음이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끝나면 북한하고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끝나는 시점에 이재명하고 만난다. 그럼 이재명을 만나는 것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준비다. 왜 그렇게 묻지 않죠? 되게 상식적인데.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아마 양쪽 정상끼리 나눈 대화 결과물이 좀 제한적으로 일단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